어,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순서 배열에 대해서 문제를 같이 좀 풀어볼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문제들을 2019년 지방직과 국가직을 포함해서 순서 배열만 좀 풀어볼 거고요. 여기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삽입이나 기본적으로 흐름 문제 같은 것들을 심어 놓은 겁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전체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요. 지금 강의를 듣기 이전에 같이 풀어오실 때 2019년 지방직과 국가직에 있는 순서 문제들을 조금 미리 풀어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흐름 중에서도 순서 배열 문제는 사실 꿀팁이라는 것이 정말 많은 영역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배열 문제에서 시간을 아낀다면 사실 순서 배열에서 아낄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자꾸 왜 흔들리죠? 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푸시기 이전에 저랑 아니죠. 저 이 영상을 보시기 이전에 미리 순서 문제를 좀 풀어와 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푸는지를 같이 좀 보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저도 약간 영상을 끊을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지금 바로 한번 풀어주고 와주세요. 좀 자꾸 흔들리는데, 자, 풀고 오셨죠? 저도 이제 영상을 잠깐 끊었다가 다시 가는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2019년, 2018년, 뭐 2017년? 저 이게 표기가 정확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대략 2017년 정도까지 있는 것 같아요. 2017년 정도까지. 그래서 국가직이랑 지방직 문제가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순서 배열을 푸시기 이전에 좀 정석적 풀이랑 조금 꿀팁 같은 것들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순서 배열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잘 보이시죠? 첫 번째는 둘형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 둘형 문제가 있어요. 이 둘이랑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둘과 하나 둘 문제의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려고 미리 이 둘형 문제가 무엇이고 하나 둘에 대한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둘형 문제와 하나 둘 뭐 이렇게 부르는 거 이유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지금 3, 4번이 지금 3번이 BCA, 4번이 이제 BAC거든요. 그 각 선지의 첫 배열을 보시면은 요건 A, B, B죠. 그럼 이렇게 두 개씩 짝지어져 있는 거를 저 이제 둘둘형 문제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넘어가도 보면은 여기 105번 보이시죠? 요것도 보면 A, B, B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둘형 문제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자, 뒤로 넘겨서 107번에 BBCC 이것도 이제 둘형 문제에 해당되는 문제겠고요. 자, 요 110번 같은 경우는 지금 A, B, B 잘 안 보이시죠? 자, 여기 아래에 있는 110번 보이시나요? 요거는 A, B, B, C 이렇게 하나 둘 혹은 하나 둘 하나 뭐 이렇게 숫자가 둘로 안 나눠져 있고 한 개, 두 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둘형 문제라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설명드릴 거는 이 두 가지의 유형들이 조금 다르다는 거거든요. 자, 둘형 문제를 잠시만요. 자, 이렇게 일단은 이 둘형 문제든 하나하나 둘이든 순서 배열은 기본적으로 근거를 좀 잡을 필요가 있어요. 이 근거라는 거는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크게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지시사, 그 다음에 관사, 그 다음에 대명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지시사나 관사 같은 경우에 예시를 들어드리면 지시사는 사실 뭐 디스, 그 다음에 디즈, 뭐 대열,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이 쉽게 말하면 일종의 지시사 같은 것들이고요. 디스나 뭐 어느 것이든 괜찮습니다. 뭐 서치 이런 것들도 일종의 지시사 중에 하나이겠죠. 관사 같은 경우는 더 물론 어도 있습니다만 어나 언 같은 경우는 찾으면 좋은데 중요한 근거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어요. 그 다음에 대명사 같은 경우는 댐, 그 다음에 it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죠. 예를 들어서 I나 뭐 이런 것들은 제외되는 겁니다. I나 U 같은 것들이 해당되는 거는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아니고 them이나 it 같은 것들을 말할 때 씁니다. 근데 어찌되었든 요 지시사, 관사, 대명사가 도대체 왜 근거가 되느냐라고 하면은 이 근거가 된다는 거는 앞문장에 있는 내용들이 지금 발신받았다라는 의미예요. 관사랑 지시사, 대명사가 일단 들어가면 앞 내용에서 언급된 부분을 두 번째 언급할 때 이런 관사나 지시사, 대명사를 넣어주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대명사, 관사 뒤에 더 뒤에 나온 뭐 예를 들어서 뭐 더 애플 뭐 이런 게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더 애플이 나왔다는 거는 쉽게 말해서 앞부분에 애플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사 this 애플이 나왔다면 당연히 앞부분에 애플이 나와줬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게 쉽게 말하면 일종의 뒤에 뭐가 오는지에 대한 힌트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 요 대명사 있죠? 이 대명사는 단순하게 them과 it을 찾는 거는 크게 무의미하고요. them과 it의 좀 구체적 내용들을 같이 알면 좋습니다. 같이 알면 좋아요. 그래서 이런 구체적 내용들을 찾는 데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꼭 기억하세요. 지시사, 관사, 대명사. 그 다음에 대명사 같은 경우는 일종의 구체적 내용을 찾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 them이 앞부분에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와 있는지 같이 봐줘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오늘은 정석적 풀이랑 조금의 꿀팁을 같이 드릴게요. 자, 순서 배열이고요. 오늘은 일단 둘둘형 문제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둘형 문제 같은 경우는 순서 배열. 자, 2019년 지방직 문제고요. 단 하나도 흐름 문제도 마찬가지로 뭐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내용이 일부 문형에 적용된다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근거를 알았다면. 자,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떤 내용이라 했어요? 절대로 지엽적인 내용에 대한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자, 101번 한번 풀어볼게요. 이 101번 같은 경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게 요 있죠? 이코노미스트 존 메이널드 케인즈 이런 거에서 나오는 더는 고유명사에 나오는 더는 관사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왜냐면 고유명사는 무조건 더를 써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근거로서 의미가 있으려면 두 번째 언급됐다라는 것에 희망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지시를 해야 되는데 요거는 고유명사로서 더기 때문에 이거는 근거로 잡으시면 안 됩니다. 일단 우리가 순서별 문제를 풀 때는 A랑 B랑 C에서 관사, 지시사, 대명사를 찾는 데에 집중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런 것들이 있네요. the world. 그 다음에 요 it이 있네요. 아, 대명사는 뭐를 찾으라 했어요? 구체적 내용까지 같이 찾아라. 아, 그러면 in order to make sense of it. 뭐 여기 부분까지 같이 찾아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첫 문장만 찾는 거예요. 각 배열에서 자, 여기다 적어 드릴게요. 각 배열에서 근거를 찾을 때는 only 첫 문장만 찾으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어쨌든 it을 찾았으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앞에서도 꼭 이 부분은 따로 필기를 해두세요. 아시겠죠? 관사, 지시사, 대명사인데 이 대명사는 반드시 구체적 내용을 까지 찾아야 의미가 있습니다. 구체적 내용까지. 그래서 이 it이 묶여져 있는 부분까지를 좀 같이 봐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it이 나왔는데 in order to make sense of it. 그 뭔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라는 내용이겠죠? 그러면 요 it이 나왔던 근거를 찾았다는 건 앞부분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라는 내용이 나와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B는 마찬가지로 요거는 관사가 고유명사니까 제외되는 거고요. 이것도 첫 문장이 여긴 끝까지 가네요. 자, 그러면 어디 부분이면 더 아트 조금 더 찾으면 추징 모델이라고 나오네요. 아, 여기 부분도 관사가 들어갔으니까 그렇고요. 여기 더 컨템포러리 월드도 전부 다 근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왜? 관사가 붙었으니까요.
C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찾으려고 보니까 딱히 어떤 근거가 없네요. 자, 그러면은 A랑 B를 찾았고요. 실제로 첫 배열은 A랑 B만 찾으면 되니까 제시된 문장을 읽어서 이게 요거에 해당 내용인지 요거에 해당되는 내용인지를 찾으면 돼요. 조금 알아듣기 쉽게 설명드리면 A에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B에는요, 이게 뭐예요? 모델을 선택한다는 거죠. 모델을 선택하는 기술. 자, 그러면 앞 내용에서 나왔던 게 관사, 지사, 대명사로서 두 번째 나왔을 때는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랬죠. 그러면은 요 관사, 지사, 대명사가 들어간 건 앞배열에서 언급한 내용을 다시 받을 때 하는 거니까 제시된 문장을 읽어서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라는 내용인지 모델을 선택한다는 내용인지를 보면은 우리가 A랑 B 중에서 고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건 뭐예요? 제시된 문장을 열심히 해석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부분을 해석하면 우리를 굉장히 무섭게 하는 생각이 있다네요. 모든 것들은 모든 것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세상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우리가 그 걱정 때문에 억압을 받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진보할 수 없다네요. 쉽게 말하면 내용 이해를 하자면 모든 것의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건 정말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거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그 불가능하다고 해서 세상을 이해하려 노력을 버려버리면 어떻게 된다? 우린 절대로 진보할 수 없다. 이 말은 뭐겠어요? 절대로 세상에 모든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B번의 추직 모델보다는 우리가 A번에 있는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게 적절하겠네요. 그래서 첫 배열은 일단은 A라고 봐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지금 하고 있는 건 지극히 정석적 풀이에요. 정석적 풀이. 그래서 A가 지금 여기서 첫 배열로 되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 제시된 내용이 요 근거에 조금 더 부합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A가 먼저 배열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C는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우리가 또 해야 될 거는 A라는 건 결정을 했지만 그 다음에 A 다음에 B가 올지 C가 올지를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B가 오는지 C가 오는지를 알기 위해서 지금부터 또 근거를 잡아서 풀어야 되는데 C에는 딱히 근거가 없어요. 근데 B에는 어떤 근거가 있냐면 모델을 선택한다는 내용이 나오네요. 그래서 C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A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A에는 모델을 선택한다는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뒷배열이 B가 올 수 있을까요? B는 올 수가 없거든요. 그럼 그 다음 배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일단 C가 되는 거거든요. 이 A를 해석하는 부분은 제가 조금 생략을 할게요. 해석을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A라는 부분이 지금 모델을 선택한다는 내용. 그럼 그 모델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뒤에서 조금 더 살펴보면 동시대의 세상에 관련이 있는 모델을 선택한다는 내용이죠. B가요. 그러면 A 다음에 A를 읽어서 동시대와 관련이 있는 모델을 선택한다는 내용이 A에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A에 만약에 그 내용이 없다면 B를 연결시키는 게 아니라 C를 연결시키면 되고 만약에 모델을 선택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B를 고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A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델을 선택한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A, C, B가 배열로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풀이했던 것이 바로 101번 지방직에 대한 해설이었습니다. 지방직에 대한 해설을 지금 방금 했는데요. 어렵지 않죠? 우리가 정석적 풀이대로 하면 첫 번째 해야 될 건 뭐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바로
근거를 먼저 찾아내는 거예요. 근거를 찾을 때는 관사나 지시사는 그 뒤에 있는 명사만 찾아도 괜찮습니다만 대명사가 나왔을 때는 제발 뭐 이런 거 하나만 찾아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뭐 그것 안 나왔을 리가 없잖아요. 사실은 앞 내용의 전부가 사실 뭐 it으로 다 표현될 수 있으니까. 다만 it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한다면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 이 내용까지, 구체적 내용까지를 체크하시고 그리고 나서 선택하는 거예요. 다 제시된 전 배열을 읽고 다음 배열로 뭐가 더 적절한지를 선택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항상 이게 정석적인 풀이에요. 정석적인 풀이. 105번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AABB형 문제네요. 제가 둘둘형 문제를 따로 하는 이유는 이거 문제까지, 다음 문제, 이거 문제까지만 시간 관계상 이 문제까지만 제가 해설을 하고 다음 시간에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10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해야 될 거는 무엇이에요? 일단 관사와 지시사. 그 다음에 대명사를 일단 무조건 찾고 시작하는 거예요. 관사나 지시사나 대명사를 찾고 시작하자는 겁니다. 관사와 지시사, 대명사를 찾는 거는 언제 하는 거예요? 문제를 풀기 이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A에는 이 this라고 표현된 지시사가 나왔죠? 그러면 중독이 나왔네요. 자, B는 뭐가 나왔냐면 더 인터넷이 나왔습니다. C는요, search ready access가 나왔어요. 그러면 A와 B와 C에 해당하는 근거들을 우리가 모두 찾았어요. 지금 첫 배열은 A, B, B이기 때문에 A랑 B 중에서만 고르면 됩니다. 그러니까 C는 딱히 볼 이유는 없지만 A랑 B 중에서 근거로 나와 있는 A는 addiction, B는 인터넷이죠. 그러면 제시된 문제를 읽어서 이게 중독에 대한 내용이라 생각하면 A를 고르면 되는 거고요. 이게 만약에 인터넷이란 내용 생각이 들면 B를 고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제시된 문장을 읽어야 되겠네요. 당연합니다. South Korea. 이게 뭐냐면 한국은 must, 이게 뭔가 자랑한다고 하는 거죠. must가 이렇게 자부심을 느낀다거나 자랑한다거나 이런 겁니다. 그러면 being the most wired nation on earth가 나오네요. 그러면 지구상에서 가장 연결된 국가라고 자랑한다고 하네요. 자부심을 느낀다고 하네요. 그럼 이게 중독에 대한 내용일지 인터넷에 대한 내용일지 고르시면 돼요. 둘 다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이 들면 조금 더 가까운 걸 고르면 되는데 이 부분에서 사람들이 크게 어렵지 않게 그래도 인터넷에 대한 내용이 더 가깝겠구나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첫 배열은 B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우리가 B가 첫 배열이란 걸 알았다면 그 다음 배열이 뭔지를 알아내야 되겠죠? 자, B가 첫 배열에 왔으니까 그 다음 배열을 고르기 이전에 A는 근거가 addiction이었고요. C는 ready access였어요. ready access였으니까 B를 읽어보면서 이게 중독에 대한 내용일지, 그 다음에 C번에 있는 ready access, 준비된 접근일지, 그러니까 어디에 접근이냐면 인터넷 웹에 대한 준비된 접근일지를 우리가 지금부터 파악하면 되겠네요. 이해되셨죠? 자, B를 읽어봅시다. B에는 perhaps, 아마도 no other country has so fully embraced the internet. 여기 나오는 거는 인터넷을 그 어떤 국가도 완벽하게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ready access to the web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B 다음에 C가 들어가고 A가 들어가는 게 답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정석적 풀이에요. 정석적 풀이. 그래서 답은 B, C, A가 되는 거고요. 지금까지 했던 것이 정석적 풀이에요. 이게 지금 제가 시간 관계상 제가 항상 전번 강의 때부터 말씀드렸지만 웬만하면 좀 2, 30분 내로 좀 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19 지방직과 19 국가직의 문제를 풀어봤지만 일단 둘둘형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을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내용은
살짝 꿀팁입니다. 꿀팁. 이거는 사실 오프라인 그 수강하시는 분들에게만 알려드리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알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 영상을 보는 분들만 일종의 꿀팁으로 알아만 두세요. 어, 문제를 출제할 때 있어서, 이 첫 번째 오늘은 둘두령 문제만을 풀어봤지만, 둘두령 문제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왼쪽에다가 장점과 단점을 적어놨거든요. 둘두령 문제에서의 장점은 무엇이냐면요. 정답률이 관리가 됩니다. 관리가 가능해요. 둘두령 문제에서 정답률이 관리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A랑 B랑 나와 있으니까 사실은 내가 찍는다고 한다면 사지선다 중에서 하나를 찍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그쵸? 막 보는 순간 B일 것 같다. 이렇게 느낌이 오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둘두령 문제에서의 장점은 일단 정답률 관리가 된다는 거는 굉장한 장점이 있어요. 반대로 하나하나 둘 유형에서는 예를 들면 A, C, B, B, A, C, C, A, B, C, B, A. 만약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배열이 된 문제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찍는다면 뭘 찍을 것 같아요? 요 두 개 중에서 찍을 것 같죠? 맞습니다. 이 하나하나 둘 문제의 장점이 아니라 단점은 무엇이냐면 정답률 관리가 안 돼요. 관리가 안 돼요. 정답률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단점일 수 있어요. 근데 둘두령 문제의 단점은 무엇이냐면요. 둘두령 문제의 단점은요.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둘두령 문제는 예를 들면 A, B, C, A, C, B, C, A, B, C, B, A.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이 A랑 C랑 보통 해석을 먼저 하겠죠? 네. 대부분은 이 둘두령 문제에서 이 두 가지를 해석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이 둘두령 문제에서 이 두 개를 해석을 할 때에 어,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요 두 가지만을 보고 풀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요 두 가지를 가지고 푼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예를 들면 A를 해석을 했고 내가 조금 위에다 할게요. 내가 A를 해석을 하고 C를 해석을 했는데 A 다음에 C가 오는 게 너무 명확해 보여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답이 뭐가 되는 거예요? A, C, B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게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요. 출제자 입장에서는 B를 읽지 않고 풀게 되는 경우의 수가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B를 읽지 않고 문제를 풀어버리는 좀 어처구니 없는 경우가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이 둘두령 문제의 치명적 단점은 뭐예요? 첫 배열에서 배제된 그 지문이 그거를 사람들이 읽지 않고 풀어버리는 야매가 좀 발생할 수 있어요. 이걸 좀 이해하면 좋은데 쉽게 말하면 요 문제로 따지면 A, C, C가 나왔다면 첫 배열에서 배제된 게 B잖아요. 그러면 A랑 C랑 막 열심히 읽다 보니까 C 다음에 A일 것 같다 혹은 A 다음에 C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바로 고르지 않을 것 같아요. 왠지 A 다음에 C일 것 같으면 당연히 A, C, B가 될 것 같고 C 다음에 바로 A가 나올 것 같으면 C, A, B가 답이 될 것 같죠? 그쵸? 그래서 만약에 출제자 입장에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수를 써놓냐면 이 첫 배열에서 배제된 거가 중간에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능성은 요 중간에 첫 배열에서 배제된 배열에다가 중요한 근거를 심어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매우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B를 읽지 않고 풀어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나오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잠시만요. 네. 잠깐 끊고 다시 갔었는데요. 여 문제가 19년도 1차 경찰 문제예요. 이것도 보면은 기억,
디귿, 기역, 디귿이죠? 그러면 니은이 왠지 어디 들어갈 것 같아요? 니은이? 왠지 가운데에 들어갈 가능성이 조금 높겠다. 아, 가운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중요한 근거를 어디다가 심어 놓을 가능성이 크다? 첫 배열에서 배제된 니은에다가 넣어 놓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겁니다. 굉장히 큰 거예요. 이게 출제자로서의, 그러니까 야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이 부분은 출제자의 한계를 조금 역이용하자는 겁니다. 출제자의 한계를 조금 바꿔서 역이용하자라는 거거든요. 물론 이 꿀팁이 언제까지 먹힐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먹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만 아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첫 배열에서 19년도 1차 경찰 문제고요. 국가직과 지방직만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섭섭해 하실까봐 그냥 넣어뒀습니다. 자, 20번 문제가 이제 19년도 1차 경찰 문제인데, 니은이 배제됐다 그렇죠? 니은에 분명히 중요한 근거를 심어놓을 가능성이 큰 거예요. 니은을 봤더니 요 certain 요거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19년도 1차 문제를 조금 같이 복사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니은의 첫 줄에 있는 certain 있죠? 이 certain 왼쪽과 오른쪽에 작은 따옴표가 적혀 있어요. 작은 따옴표는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이것도 처음 나왔다는 증거거든요. 이거는 작은 따옴표는 처음 나왔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니은이라는 거가 기역에 잠깐 보면 요 certainty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왠지 certainty가 여기 기역에서 언급이 됐다는 건 니은이 뭐보다는 앞에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기역보다는 앞에 있을 것 같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요 네 가지 선지 중에서 니은이 기역보다 앞에 있는 거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4번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답은 실제로도 4번이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둘두령 문제에서는 이런 출제자의 한계들을 역이용하는 그런 꿀팁들도 존재합니다. 예. 사실 저는 직접 문제를 출제하고 직접 문제를 분석하면서 출제를 하는 편이라서 이런 꿀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출제의 한계를 조금 아는 것들이 많아서요. 제가 사실 이렇게 정석적 풀이와 꿀팁들을 같이 알려드립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꿀팁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쓰기까지가 그렇게 막 쉬운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일단은 정석적 풀이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 둘두령 문제에서의 꿀팁 같은 거는 중간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고 중요한 근거들을 심어둘 가능성이 높다는 거거든요. 일단 이렇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고요. 오늘은 순서 배열 문제를 조금 풀어봤어요. 진짜 요청이 많았는데 제가 이렇게 한 이유는 사실 동영상 촬영을 제가 지금까지가 총 4번 합니다. 네, 4번째거든요. 근데 왜 그랬냐면 계속 날라간 거예요. 네, 모르겠어요. 조금 촬영 장비를 바꾸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게 한번 촬영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최근에 부산과 울산에서 강의를 오픈을 했거든요. 아래 부분에다가 댓글 같은 데다가 영상 강의 신청 링크를 올려둘 테니까요. 신청하실 분만 신청하시면 되고 오프라인으로도 부산이나 울산에서는 제가 오프라인 수업을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경찰 특강 노량진에서도 진행을 했습니다만 그때 거의 20분, 30분 넘게 지원을 해주셔서 특강에 참가해 주셔서 개인적으로 되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시험이 연기되는 바람에 다들 마음이 싱숭생숭할 텐데요. 오늘 강의를 이렇게 찍은 이유는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연습하고 가셔야 될 것들을 알려드리자라는 생각에서 제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의 빠른 합격을 항상 기원합니다. 경찰 수험생이든
지방직이든 국가직이든 모든 수험생분들을 항상 응원하고 정말 빠른 합격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 영어 강사 였고요. 지방의 한 영어 강사였습니다. 어, 제가 30분 안에 끊으려 그랬는데 오늘도 넘어갔네요. 자, 오늘 동영상 촬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신 분들은 수고 많으셨습니다.